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의 무역 강좌를 맡은 최상호입니다. 이 강좌를 통해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는 첫 번째 강의로 무역과 경제 성장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한국의 무역 강좌에서 다룰 내용을 전반적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세계 경제에서 무역은 매우 중요합니다. 각 나라가 처한 부존자원 조건과 정부의 정책 기여에 따라 무역 규모는 나라마다 다르겠지만 무역에 참여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표는 2021년 세계 각국의 무역 의존도를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무역 의존도는 수출과 수입의 합계인 무역을 국내 총생산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하는 것인데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무역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국가 수는 총 151개국입니다. 또한 이 표에서 확인되는 재미있는 사실은 100%가 넘는 무역 의존도를 기록한 국가가 25개국이나 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국내에서 생산한 것보다 수출과 수입을 통해 거래한 금액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국가는 중개무역국으로 알려진 홍콩, 싱가포르인데 홍콩은 무역 의존도가 375%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하였고 싱가포르는 204%로 세계 제4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들 이외에도 벨기에, 네덜란드도 포함되었고 심지어는 과거 사회주의 국가였던 베트남, 캄보디아, 헝가리, 체코, 폴란드 등도 무역 의존도가 100%를 넘었습니다. 한편 무역 의존도가 70%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도 26개국이나 되었는데 여기에는 무역 의존도가 95%인 키르기스스탄, 94%인 세르비아, 이외에도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가장 많은 국가가 포함된 구간은 40%에서 70% 미만 구간이었습니다. 이 구간에는 한국, 모로코, 아르메니아, 프랑스 등 전체의 44%인 67개 국가가 포함되었습니다. 무역 의존도가 40% 미만에 해당하는 국가들도 33개국이나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영국, 일본, 이스라엘은 물론 국내 자원이 풍부하고 국내 시장이 매우 큰 미국, 호주, 브라질, 인도, 중국, 인도네시아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국가 중에서 무역 의존도가 가장 낮은 국가는 에티오피아였는데 이 국가의 무역 의존도는 18%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무역은 중요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제학 원론 교과서에서는 무역을 이론적으로만 다루었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무역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제공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즉, 무역을 하면 무역에 참여한 모든 국가가 이득을 얻기 때문에 무역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실 세계에서는 자유로운 무역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호무역도 상당히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인데 경제학 원론에서는 각 국가에서 보호무역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보호무역의 정책 수단은 무엇인지 등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무역이 발생하는 이유와 보호무역이 시행되는 원인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관심을 갖는 주제는 무역이 한 나라의 경제 변화, 더 나아가서는 경제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잘 사는 나라보다 경제 발전에 성공하지 못해 후진국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국가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경제 성장은 아직도 각 나라가 달성해야 하는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경제 발전을 위한 선행 조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후발국 입장에서 경제 성장은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강좌에서는 한국 경제의 경험을 사례로 하여 무역이 어떻게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19세기 후반 근대 국가를 건설하려고 했던 한국은 전형적인 후발국에 해당하였습니다. 1876년 강화도 조약 체결을 계기로 이전의 폐쇄 국가에서 개방 국가로 전환했지만 1인당 소득은 매우 낮았고 근대화를 추진할 조건은 제대로 축적되지 못했습니다. 서구 국가들과 교류하면서 근대화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을 정비하고 시행했지만 근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주체가 성장하지 못해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제국주의 열강들의 압력은 매우 강했습니다. 전통적인 종주국인 중국은 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았고 신흥 제국주의 세력으로서 일본은 한국에 대한 영토 지배 야욕을 드러냈습니다. 결국 한국은 1910년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했고 일본 본국에서 파견한 조선 총독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한국 경제는 일본 경제에 깊숙이 편입되었고 일본의 자본과 기업의 유입으로 경제는 미약하나마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방과 함께 식민지 경제 구조는 급격히 붕괴하였고 게다가 해방과 함께 사실상 한반도는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되어 경제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해방 직후 한국 경제가 식민지 말기의 경제 수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은 정치적 혼란에 더해 이와 같이 재생산 구조가 급격히 붕괴한 것에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1948년 8월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어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는 듯 하였으나 1950년 6월에 한국전쟁이 발발하여 3년간의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한국전쟁 직후 한국은 여전히 후발국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 표는 1950년과 2008년에 세계 주요 국가의 1인당 소득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사 대상에 포함된 국가는 총 50개국이었는데 이 표는 같은 기간 동안 소득이 5배 이상 증가한 국가만을 정리한 것입니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소득이 5배 이상 증가한 국가는 총 50개 국가에서 14개국에 불과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7배 미만의 국가는 포르투갈 등 9개국으로 전체의 64%를 차지하였고 10배 미만은 스페인, 그리스 등 2개국이 포함되었습니다. 1950년에서 2008년 사이에 소득이 10배 이상 증가한 국가는 한국, 대만, 일본 등 3개국이 포함되었는데 이 중에서 일본은 12배 증가했고 한국은 23배의 소득이 증가하여 해당 기간 동안 가장 빠르게 성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한국의 무역 의존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953년 한국의 무역 의존도는 13%에 불과하였습니다. 그 이후 한국의 무역은 완만하게 성장하여 1960년에는 17%를 기록하였습니다. 박정희 정부 등장 이후 한국의 무역은 매우 빠르게 성장하여 1970년에 무역 의존도는 40%, 1980년에는 다시 2배 증가하여 80%를 기록하였습니다. 1990년에 무역 의존도는 59%로 감소했다가 2004년에는 86%로 1980년 수준을 조금 상회하였습니다. 이 수준을 1953년과 비교해 보면
무역 의존도가 6.6배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식민지를 경험하고 3년간의 전쟁을 겪어 후발국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국은 무역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경제도 빠르게 성장한 매우 예외적인 국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강좌에서는 한국 경제의 경험을 통해 무역이 경제 성장에 어떻게 기여했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강좌는 12개 주차로 진행되며 크게 5개의 파트로 구성되었습니다. 첫째, 1주차 강의에서는 한국의 무역 강좌 전반에 대한 소개와 함께 경제학 교과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무역 이론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한국에서 무역에 필요한 제도가 어떻게 도입되고 정비되었는가를 살펴볼 계획입니다. 무역이란 국가 간 거래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식민지기의 무역 관련 제도는 국제경제 관계의 변화로 해방 이후에 그대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2주에서 5주차에서는 신생 독립국이 직면한 제약 요인에 대응하여 한국 정부가 무역 제도를 어떻게 정비해 갔는지를 살펴볼 계획입니다. 셋째, 무역이 경제 성장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박정희 정부 시기의 무역을 살펴보며 6주차에서 10주차에 걸쳐 설명할 계획입니다. 경제 성장에 특히 중요한 것은 수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수출 정책의 변화, 장기 지속적으로 수출이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등을 소개할 생각입니다. 아울러 후발국에서는 수출이 증가함과 동시에 수입 수요도 빠르게 증가하여 만성적인 무역 수지 적자를 기록하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취한 정책 등이 무엇인지 설명할 것입니다. 넷째, 1970년대 후반 이후 국제경제 환경의 변화와 한국 정부의 정책 변화 등이 무역에 미친 영향 등을 11주차에 설명할 계획입니다. 우선 국제무역 환경의 변화와 경제 자유화 조치가 추진되는 배경 등을 소개할 것입니다. 다음에는 1980년대 이후의 무역과 한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의 변화를 설명할 것입니다. 다섯째, 제일 마지막 강의로 이제까지 살펴본 강의 내용을 요약 설명하여 한국의 무역 강좌에서 달성하고자 했던 목표를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번 시간은 한국의 무역 강좌에 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은 무역이 왜 발생하는지를 경제 이론에 근거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